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전 오늘 생애 처음으로 야외 촬영을 한번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유는 바깥에서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핀 마이크 그 성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은 정리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못하는 이유가 많다. 여러분들은 정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저는 정리를 가장 못하는 게 옷과 책입니다. 집에 책이 너무 많아요. 많이 버렸지만 여전히 많은 책들이 방마다 거실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물론 계속 쌓아두진 않고 일부 버리긴 하지만 아직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집이 조금 이렇게 깔끔하지는 못하는데, 여기 정리 못하는 이유가 많다라는 정경자 저자님의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저분하게 연필과 주개가 다 꺼내져 있고 책과 잡동사니가 섞여 있는 아이의 책상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어휴, 책상 꼴이 이게 뭐니? 이래서 공부가 되겠어? 어서 정리 좀 해. 큰 소리를 치지만 막상 자신의 주방, 자신의 사무실도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많다. 맞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요 라고 얼버무리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물론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처럼 이유가 없는 일은 없다. 정리 못하는 사람에게도 역시 각각의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이유들이 정리를 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없애보자.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 자, 사례가 나오는데요.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K양은 하루 종일 엄청 바쁘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집을 나와 근처 헬스클럽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운동이 끝나면 씻고 나와 회사로 가는데 이때 근처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아침 식사거리를 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40분 정도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하면 잠깐 커피를 마신 뒤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 회사원들의 하루 일상과 같네요. 취업하기 힘든 때에 들어온 회사라 K양은 누구보다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녁 8시가 다 되면 그때서야 업무를 마감하는 K양은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회사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으로 향합니다. 회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영어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선배들의 조언에 몇 달 전에 등록한 영어 학원이었습니다. 학원이 끝나는 시간은 10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면 11시가 다 되어 가는 게 K양의 요즘 하루 일과다. 때문에 집에 가면 K양은 쓰러져 자기에 바쁘다. 이런 K양에게 깨끗이 정리된 집은 꿈속의 이야기와 같다. 정리요? 저도 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바빠요.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는걸요? K양은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주며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K양이 살고 있는 공간은 정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실 너무 집안이 뒤죽박죽이면 스스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잖아요. 하지만 K양이 살고 있는 공간은 정리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출근할 때마다 옷장을 열고 뒤진 결과 엉망이 되어버린 옷가지들과 제대로 개어두지 않아 방바닥에 그대로 널려 있는 이불, 뜯긴 택배 박스와 책이 뒤섞여 있는 책상까지 이 속에서 K양은 쉬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어도 정리할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그게 단 1시간이든 30분이든 말이다. 생각보다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정리 못하는 이유로 삼는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변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일하고 오면 벌써 저녁인데 정리를 언제 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요. 라며 모두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를 못한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선 공간의 여유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제안한다. 공간을 여유를 찾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려면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공간의 여유를 주려면 쌓여 있는 물건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요. 꼭꼭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하루에 적게는 10분에서 20분씩만 투자해도 조금씩 정리를 할 수 있다. 오늘은 서랍장의 첫 번째 칸만 정리해야지. 오늘은 신발장만 정리해야지. 라고 작은 공간을 목표로 잡으면 된다. 또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것이 꼭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책상 정리는 물론 노트 정리가 오히려 박수를 받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회사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컴퓨터나 책상 위도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모른다면 40대 중반의 직장인인 S씨의 책상은 늘 어수선하다.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가 책상 중간을 차지하고 있고 양쪽으로 여러 장의 서류들이 쌓여 있다. 책과 필기 도구 등도 제자리를 찾지 못해 책상 위를 이리저리 굴러다닌다. S씨처럼 이렇게 정리가 안 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왜 정리가 안 돼요? 정리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정리요? 사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그거 꼭 해야 하는 거예요? 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제대로 정리된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도 지금과 같이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정리 컨설팅을 했는데요. 몇 년 전 부모들과 아들 3명이 사는 가정에 정리 수납 컨설팅 서비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방이 3개인데 안방은 부모님이 쓰고요. 아들 1명이 하나의 방을 2명의 아들이 같이 또 한 방을 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아들 혼자 쓰는 방에 그 가족의 속옷장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속옷을 꺼낼 때는 반드시 아들 방에 들어가 꺼내야 하는데 가족들에게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아들 방에 있는 속옷장을 거실 한편에 자리를 만들어 가족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어떠셨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실 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자기 사적인 공간이 없는 거죠. 계속 들락날락 가족이 있을 때 속옷을 가지러 오니까요. 가족들이 아무 때나 자기 방에 들어와 속옷을 꺼내가지 않아서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진작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정리수납 컨설팅을 받고 나서 가족의 생활 습관이 바뀌었다고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공간을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자인 정경자님은 놀이를 못하는 사람을 엄치, 박자 감각이 없는 사람을 박치, 길을 잘 못 찾아 헤매는 사람을 길치라고 한다. 요즘은 정리치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정리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는 원래 정리를 잘 못해요. 정리에 소질이 없어요. 라고 수줍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를 정리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정주부인 50대 L씨 역시 스스로를 정리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주부로 생활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정리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살림을 대충 하는 것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바쁘게 보내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집안은 어수선하고 살림살이들은 제자리에 아닌 곳에 놓인 것처럼 쓸데없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A씨는 살림살이가 재미도 없고요. 정리하는 것도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리의 노하우를 이야기해 주고요. 정리의 필요성도 알려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저자도 소위 말하는 정리치, 정리 바보였다고 합니다. 위안이 되죠. 여러분들도. 정리하는 게 재미도 없고 또 해도 티가 나지 않아서 어린 시절에는 참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딴에는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다른 어른들에게 정리 좀 해라, 이게 뭐니? 라는 말을 들으며 기분도 상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리를 하고 돌아서면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이 쌓여 있어 너 정리한 거 맞아 라는 이제 혼내킴도 당하고요. 그래서 나는 정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치였던 저자는 한국정리수납협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없던 직업을 처음으로 만들어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정리수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도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리수납을 접하게 된 것은 이사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캐나다 법인 대표로 근무하면서 외국에는 이미 정리수납 전문가가 일반화된 직업이고 미래 유망 직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리수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나는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침대 이불을 정리했다. 생각보다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음에 놀랐다. 3분 정도면 충분히 침구 정리를 끝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저자를 변화시킨 것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리된 안방의 침대를 보면서 편안함을 느끼며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해가 지려고 하니까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 후 나는 출근할 때마다 책상 서랍에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예전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구입했던 기념품, 모임에서 받은 답례품 등 사용하지 않으면서 처박아 둔 물건들에게 새 주인을 찾아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서랍은 넓어졌고 남아있는 물건들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정리수납의 방법 중 하나이다. 작은 것부터 아는 것부터 실천하여 정리수납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지금은 한국정리수납협회를 설립하고 많은 컨설턴트들에게 정리란 이런 것이다 라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는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몸에 익숙하게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게 된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힘들고 자꾸 넘어져도 제대로 타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 뒤로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았어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듯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저자는 정리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숙 TV였습니다. 안녕.